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주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공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고 있고 후보자들의 지지 모임에서 SNS를 통해 여론조사에 개입하는 행위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수성 의원은 지역의 한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에서 불법 여론 조작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최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한 응답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번호를 누르자 갑자기 통화가 강제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경주에서 실시된 12번의 여론조사를 분석했는데 전화가 갑자기 끊긴 사례는 평균 33.5%인데 비해 이들 기관이 실시한 2번의 여론조사에서는 각각 50.8%와 46.7%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구심이 충분히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그 공천 과정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선관위나 당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SNS를 활용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도 새누리당 후보자들의 진영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들의 SNS 지지 모임에서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성별이나 나이를 속여서 특정 연령대로 답해달라고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연령대를 속이거나 또는 지역이나 성별을 속이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 투표 의사 또 여론조사의 향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키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 부정, 불법 또는 혼탁 선거를 조장하고 경주 지역 새누리당 총선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여론조사까지 불탈법 논란에 빠지면서 혼탁 선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해양 생물에서 신소재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이 극한 바다 환경에서 생존하는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도 앞바다에 사는 말미잘입니다. 순식간에 10배까지 팽창했다가 원래 크기로 돌아갑니다. 이런 탄력을 이용해 수술용 봉합실과 방탄 소재로 쓰이는 친환경 실크 섬유를 뽑아냈습니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홍합입니다. 아무리 거친 파도를 맞아도 바위에 달라붙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홍합 단백질로는 상처를 순식간에 아물게 하는 의료용 접착제를 개발해 동물 실험을 마쳤습니다. 멍게의 혈액 추출물로 실인이 증상 치료제를 개발하는가 하면 산호 분말은 골다공증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생명체의 80%가 바다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다 생명체를 활용하는 것은 전체 1% 미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 생명체로부터 새로운 소재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여 종의 해양 생물 연구를 진행 중인 국내에서는 현재 항생제 개발 등으로 연구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에서 친환경 신소재와 치료제가 잇따라 개발되면서 해양 생물이 신소재 보물 창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정부가 북한 제재 하나로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중단해 관련 정책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의 물류 수송은 물론 각종 합작 사업이 어렵게 됐고 포항시의 환동해권 정책 추진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포항시와 포항해양수산청은 나진 핫산 프로젝트 중단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고 러시아, 중국과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석회석 광산 붕괴로 산사태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민들은 집회를 열어 정부의 무대책을 규탄했습니다. 허가권자인 산업부는 오늘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주민과 언론의 질문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산이 붕괴된 지 보름째, 쩍 갈라진 산능성이가 언제 마을로 쓸려 내려올지 불안한 주민들은 장마철 전에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농사 준비도 팽개치고 광산 입구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왜 자신들이 불안에 떨고 대피까지 해야 하는지, 관계당국과 광산회사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물었고 대답 없는 궁금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광산보안 엉터리다. 산자부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동부광산사무소 직원 10여 명이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취재진이 다가서자 회의를 중단하고 어디론가 흩어져 버립니다. 붕괴 사고 이후 직원 40여 명이 해고되면서 현재 광산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경북도와 울진군은 상황실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허가권자인 산업부의 비협조로 주민 대피 외에 대책 수립은 갈피를 잡지 못해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 산자부에서는 주민들과의 어떤 스킨십이랄까 이건 좀 부족한 것을 좀 느끼고요. 주민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30년 가까이 석회석을 캐낸 광산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고 또 크게는 그 산업자원부와 경상북도가 빨리 이거 정밀 진단을 해서 폐광하는 게. 붕괴된 지점이 어디인지, 채석한 양은 얼마나 되는지, 안전진단은 제대로 했는지 궁금증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와 쌍용자동차가 자동차 강판 공급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출시한 쌍용차 티볼리 에어 차체 제작에 고강도강을 70% 이상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포스코 센터에서 티볼리 에어의 판매 확대를 위해 공동 프로모션을 활동할 펴는 등 마케팅과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꿀벌보다 꿀 수집 능력이 뛰어나고 번식력도 좋은 슈퍼 꿀벌 장원이 예천에서 개발됐는데요. 예천군이 울릉군과 손을 잡고 울릉도 나리분지에서 대량 증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꿀벌이 한가득 모여 꿀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날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활동량이 많습니다. 예천군이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개발한 국내 첫 꿀벌 신품종인 장원입니다. 장원벌은 기존 꿀벌보다 꿀 수집 능력이 뛰어나고 번식력이 왕성해 벌통 한 개당 일벌 수도 45%나 더 많습니다. 성능이 우수한 여왕벌들을 계속해서 이제 선발을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돼서 지금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소득이 31% 정도는 높아진다는 직접적인 얘기가 되겠죠. 정부 장려 품종으로 지정되면서 모든 양봉 농가에 보급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량 증식이 선결 과제입니다. 잡종을 막아 순수 혈통을 지키며 대량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벌과 격리가 가능한 지역이 필요합니다. 예천군이 울릉군과 손을 잡고 울릉도 나리분지에 장원벌 증식 보급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증식을 위한 격리된 종봉장과 저온 저장고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장원벌을 생산할 수 있는 기본종인 숯벌과 여왕벌을 공급하고 생산하는 모든 기술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질병과 이상기후, FTA 체결에 따른 꿀 수입 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양봉 산업이 슈퍼꿀벌 장원벌 증식과 보급으로 활기를 되찾는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도 임시회를 열고 3명의 의원이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훈 의원은 동해안 전 해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안 침식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포항시는 침식 해안을 계속 파악해 3차 연안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포항시는 또 신규 수자원 개발이 시급하다는 홍필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동해권 상생 발전을 위해 달산댐 건설을 영덕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오어지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용의를 물은 이낙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해제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새누리당 포항 남울릉 박명재 의원이 오늘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박 의원은 내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하고 의정활동에 충실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미뤘다며 경험과 능력을 가진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돼 포항과 울릉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에 경북에서는 5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오준기 경북도당 위원장, 허대만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장, 박재웅 안동 지역위원장,
김영선 상주 여성위원장, 전재만 전 영주 지역위원장 등 5명이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을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김진태 전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 등 6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총선 경주시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권영국 예비후보가 오늘 선거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권 후보는 서민과 노동자의 대표로 정치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히고 주요 공약으로 경주를 핵 위험 없는 삶의 터전으로 만들고 고교 평준화 실시와 비정규직 감축, 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09년 경찰 진압 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용산 참사 유족들이 오늘 경주 김석기 예비후보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김 후보가 용산 참사 당시 경찰 책임자로 부당한 공권력을 남용했고 이후 오사카 영사와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도 정치적인 정류장쯤으로 여긴 사람이라며 국회의원이 되면 경주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모욕적인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주 지역 각종 단체 회원들도 반대 집회를 열고 용산 유가족들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깨끗한 선거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봄이 오는가 했는데 겨울이 시샘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에서는 눈이나 비가 오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햇살은 따사로웠는데요. 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게 느껴졌습니다. 밤까지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직 겨울옷 한두 벌 정도는 꺼내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아침보다 기온이 3도에서 5도가량 더 떨어지겠는데요. 포항이 2도, 경주는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포항 9도, 경주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동풍의 영향으로 눈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눈이나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 3에서 8cm, 경북 남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서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소 많은 눈이 내리면서 쌓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아침까지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울진과 영덕 0도, 포항 2도, 경주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5도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2도,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도, 독도 3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에는 점차 해제되겠습니다. 내일도 바다에서는 비나 눈이 오겠고요. 물결은 0.5에서 2.5m로 오전에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이후에는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락가락 기온 변화가 심한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미 해병이 함께하는 2016년 쌍용훈련이 오는 18일까지 경북 일원에서도 열립니다. 포항과 영천 일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훈련에는 한미 해병 11,000여 명과 항공기, 함정, 상륙 장갑차 등이 투입돼 연합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고 주요 전투 기술을 익힙니다. 특히 상륙훈련이 있는 오는 12일과 영천 지역으로 병력과 장비가 이동하는 13일과 14일 일부 지역 국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 경북 혈액원의 어제 기준 혈액 재고량은 전국 평균치 보유량 3.11에 크게 못 미치는 평균 2.51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혈액형별 보유량은 O형 2.71분, A형 2.31분, B형 2.91분, AB형 2.01분입니다. 혈액 수급 위기 4단계 중 경계 단계로 도내 의료기관들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형산 강변에 유채꽃과 청보리를 심어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연일대교에서 포스코 구간 5만여 제곱미터의 청보리를 심었고 유강 IC에서 송도까지 6만여 제곱미터의 유채꽃 씨를 파종해 다음 달쯤이면 유채꽃과 청보리가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종전에는 일부 구간에 메밀 등을 심었으나 올해는 형산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형산강 둔치 8km 구간을 휴식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죽장면 고로쇠 축제가 오늘 12일 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축제에는 길놀이와 지게 상여놀이 등이 열리고 감자 삶기와 떡 매치기 등의 체험 행사도 펼쳐집니다. 죽장면 면봉산 일대 63헥타르에는 고로쇠 나무 5천여 그루가 자생해 주민들이 연간 270톤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경상북도 신청사 개청식에 해외 축스카 사절단의 참석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도는 내일 신청사 개청식에 주한대사 22명 등 30개국의 외교관과 베트남 타이 응웬성 등 세계 자매 우회 도시에서 사절단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0여 개 해외 자매 우호 도시에서 기념품이나 축전을 보내왔으며 중국 인민일보 등 2개 해외 언론사에서 취재팀을 파견하는 등 개청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안동병원에 이어 경북에서 두 번째로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생체 흡수형 스텐트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스텐트는 심장질환자의 막히거나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치료 재료로 생체 흡수형 스텐트는 기존 철망형에 비해 시간이 지나 체내에 흡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철망형 스텐트 사용으로 인한 장기적인 합병증이나 높은 약물 의존도 등의 환자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오전 2시 45분쯤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소나타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샌드위치 패널 건물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음주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입시 전형을 적용한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내일 도내 응시희망고등학교에서 치러집니다. 경북에서는 141개 고교 1, 2, 3학년 7만여 명이 시험을 치르게 되고 고3의 경우 국어 수학 영역에서 수준별 시험이 폐지돼 국어는 인문 자연 통합형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